우리 언니들, 속 풀고 가실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식 날 아들과 며느리가 예쁘게 찍은 웨딩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이루고 곧 손주도 안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도 잠시, 결혼 한 달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동의했다면서. 두 사람 다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간 며느리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결혼식 때 예쁘게 웃던 두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보니 신혼여행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는데 신혼여행 중에 심해져서 거의 호텔방에서만 지냈다는 거예요. 아들은 신혼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며느리의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는 걸 지켜봐야 했대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며느리가 울면서 매달리고 퇴근 후에는 아무 말도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처음엔 단순히 새색시 스트레스려니 했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더래요. 며느리가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가끔은 자해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결혼식 전날 며느리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딸이 예민한 편이라 걱정이에요. 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셨던 게, 그때는 그저 겸손한 표현이려니 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진심 어린 걱정이었나 봅니다. 아들은 결혼 전에는 며느리의 우울증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대요. 데이트할 때는 늘 밝고 즐거워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달라진 며느리를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결혼 전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며느리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욕조에 누워 있었대요. 물은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 며느리는 그대로 멍하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정말 겁이 났대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며느리를 지켜봐야 했대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집 걱정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며느리 부모님도 딸의 상태를 알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매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여봤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대요. 오히려 약을 먹으면서 더 무기력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일어났어요. 아들이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약병을 들고 있더래요. 다행히 아직 약을 먹진 않은 상태였지만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한계를 느꼈대요. 어머니, 전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는 저도 더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있어도 아내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아들의 얼굴은 초췌해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죠. 신혼의 달콤함 대신 매일 밤 아내의 자살을 걱정하며 잠들어야 하는 남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며느리도 결국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대요.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로. 이혼은 서로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짐을 싸기 전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한참을 흐느끼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아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도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 병이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며느리의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던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을까,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에 저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 한마디가, 어머님, 사실 저는 아기가 생겼었어요. 하지만 제 상태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아픔을 혼자 견뎌왔을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새 생명의 존재를 알고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그제야 가슴 깊이 이해가 됐어요. 그날 밤 며느리와 마주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지만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 믿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책임감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고. 그 모든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제대로 치료받고 싶어요. 아들도 어머님도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의 그 말이 오히려 제게는 희망으로 들렸어요.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치료받기로 한 결정이 어쩌면 이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매달 한 번씩 며느리를 만나 식사를 해요. 치료를 시작하고 6개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언젠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그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바라면서요. 우리 아들도 이제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비록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을 간직한 채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사랑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는 걸. 때로는 헤어짐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병도 다른 질병처럼 치료받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